한미영 씨, 숨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보다 이성보다 내 몸이 먼저 알아본 목소리였거든요.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으며 30년도 더 지난 기억 하나가 온몸을 휘감고 올라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봄 캠퍼스 벤치에서 그가 제 목에 목걸이를 채워주던 그 순간의 체온까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다시 흔들린 선택이 이렇게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올 줄은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떠났고 저는 조용히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고 밤이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병원 좀 가보는 게 어때? 딸아이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야지. 엄마, 제발 좀. 결국 저는 동네 내과를 찾았고 거기서 순환기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쪽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잡고 오늘 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강민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얀 진료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분명 53의 여자였는데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몸 안 어딘가가 확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30년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조금 낮아졌을 뿐 그 특유의 부드러운 톤은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민우 씨? 저는 겨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미영이 맞구나. 어떻게 여기를?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반가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반가워 보이고 싶었던 건 제 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증상 때문에 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아, 그렇구나. 일단 앉아. 그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갔고 저는 환자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봄, 저는 20살이었고 그는 21살이었습니다. 과 선배였던 그는 제게 다가왔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니,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영혼도 전부를 내주었습니다. 기숙사 불 꺼진 계단에서 새벽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서툴고 어설픈 숨결로 처음 입술을 맞췄던 그 사람. 그날 밤 그의 품에서 느꼈던 체온과 심장 소리가 놀랍도록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캠퍼스 뒤편 벤치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미영아, 이거 은빛 목걸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선 소중해 보였습니다. 예뻐? 응. 그는 제 목에 그걸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고리가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일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 갔고 복학해서도
의대 본과 공부에 치여 살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우린 전혀 싸우지도 않았고 미워서 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군대, 학업, 각자의 바쁜 하루 속에서 그냥 놓쳐버린 인연.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남았기에 아직도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의 질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혼자 사세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결혼은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선 안 될 것 같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했었어요. 지금은 이혼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는 계속됐습니다. 청진기를 대는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고 그 손이 내 가슴 위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지금이 진료실인지 30년 전 기숙사 방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나 봐, 이 나이에.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뒤로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 처방을 내렸습니다. 전부 의사로서의 몸짓이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보고 다시 오세요. 2주 뒤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도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문 앞에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진심으로.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의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저를 보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도 반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재회는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을 건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저처럼 가슴 한편에 후회를 품고 살아온 건지, 아니면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인지. 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묘하게 길었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으며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가 나을까 아니면 남색 블라우스가 나을까?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거야? 아들 승우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응. 검사 결과 들으러. 혼자 갈 거야?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저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번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병 때문인지 아니면 그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 씨. 민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2주 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요. 여기 앉으세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심각한 건 아니죠? 다행히 심장이나 혈관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스트레스성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갱년기 증상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아,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더 이상 그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영 씨, 그가 차트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생각도 많아지시고.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당연했는데, 이젠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말을 하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데 외롭더라고요. 일은 바쁘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비어 있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도 저처럼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미영아, 혹시 괜찮으면 커피 한 잔 할래? 진료 끝나고 나가기 전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병원에서만 보는 게 아쉬워서 그냥 옛날 얘기도 하고 싶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각나? 민우 씨가 먼저 친근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요? 캠퍼스 벤치에서 목걸이 채워줬던 날.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그 목걸이가 없지만 그때의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기억해요. 나도 기억해. 미영이 목덜미가 얼마나 하얗고 가늘던지. 골이 채우는데 손이 떨렸어. 그의 웃음기 섞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랬어요? 응. 그때 정말 많이 좋아했어. 민우 씨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왜 헤어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군대 가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복학하고 나서는 의대봉과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서로 좋아했지만 붙잡지 못했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아쉽게 놓친 인연이었던 거지. 아쉽게 놓친 인연.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싸워서 헤어진 것도 배신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제 탓도 그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믿었습니다.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학하고 몇 년 뒤에. 선을 봤어.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이었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글쎄,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 내가 미영이한테 느꼈던 그런 설렘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혼은 왜? 결혼하고 너무 바빴어. 의사일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갔지. 아내가 정말 외로워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고 하더라. 다 내 잘못이야. 하나뿐인 가정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미영이 결혼 생활은 어땠어? 평범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고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을 사랑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랑했죠. 근데 민우 씨한테 느꼈던 그런 풋풋한 설렘은 아니었어요. 제 대답은 그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식사, 그 다음엔 산책.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웃을 일이 생겼으며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걷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네. 30년 전엔 타이밍이 안 맞았지만 지금은 다를 것 같아.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를 이해하잖아.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 미영이 다시 만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좋아요. 제 대답에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운명인 걸까? 그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타이밍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우 씨와의 만남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평일 저녁엔 짧게라도 전화 통화를 했으며 문득 보고 싶을 때면 오늘 시간 돼?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흘렀고 헤어질 땐 아쉬웠으며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게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디요? 가면 알아. 옷 좀 예쁘게 입고 나와.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잠깐만. 곧 도착해.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제가 감히 들어가기 망설여지던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민우 씨, 여기는 왜? 미영이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어서. 아니, 괜찮아요. 이런 데까지 와서. 괜찮아.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민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명품 주얼리 매장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목걸이들, 반지들, 귀걸이들, 유리 진열대 속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났고 우아한 직원들의 미소까지. 이 모든 게 제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의대생이라 싸구려밖에 못 사줬는데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걸 해줄 수 있게 됐어. 직원이 다가와 진열대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플래티넘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어때? 그가 목걸이를 들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조명 아래서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미영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건 제게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아. 30년 전엔 못 해줬던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영이는 이런 거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어.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시절을 여전히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직원이 부드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제 뒤로 돌아가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목덜미에 닿았고 고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걸이가 제 목에서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너무 이쁘다. 민우 씨가 제 뒤에 서서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카드를 꺼내 망설임 없이 계산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았지만 분명 제 한 달 생활비보다, 아니 몇 달 생활비보다 비쌀 게 분명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때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미영이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게 나한테도 좋거든.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가난한 의대생에서 성공한 의사가 되었고, 이제는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민우 씨가 예약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직원들은 정갈한 서비스로 음식을 내왔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 중요한 날에. 중요한 날? 응. 오늘처럼. 민우 씨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요? 우리 미래.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엔 놓쳤지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미영이랑 함께하고 싶어. 제대로. 민우 씨,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아. 미영이도 그렇잖아. 우리 함께 살면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결혼하자, 미영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고 손이 떨렸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이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랑 남은 인생 함께 해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그동안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정말 재혼하는 거야?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재혼하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응. 좋은 사람 만났어. 대학 때 사귀었던 사람인데 우연히 다시 만났거든. 엄마,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얼마나 만난 건데 벌써 재혼 얘기를. 몇 달 됐어. 은지야,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해. 이해해 줄래?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야 좋지. 근데 조심해. 너무 빨리 믿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딸아이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우 씨는 프로포즈 이후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좋은 곳에 데려갔고 비싼 선물을 자주 했으며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급 스파 이용권을, 어느 날은 명품 스카프를, 어느 날은
프랑스 레스토랑 디너 예약을 선물했습니다. 민우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미영이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명품 가방을 드는 것도, 그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분 좋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어.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 저를 아껴주는 남자, 외롭지 않게 해줄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첫사랑.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고 재혼이니까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결혼하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돼. 집이 꽤 넓거든. 민우 씨 집이요? 응. 강남에 있는데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할 거야. 강남.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강남은 제게 먼 세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기대돼요. 제 말에 그가 웃었습니다. 나도 미영이랑 함께 살 생각하니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외로움 없는 삶, 안정된 삶, 사랑받는 삶. 그 모든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경제적 안정까지 함께 따라온 이 결혼을 축복처럼 여겼습니다. 결혼하면 이 기대는 현실이 될까? 그 질문에 저는 그럴 거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 식사를 했고 민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우리 가족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은지와 승우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에 있는 민우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침실, 깨끗한 주방. 모든 게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도 아름다웠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여기가 미영이 집이야. 편하게 지내. 그는 제 어깨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민우 씨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아, 오늘 수술이 2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미안해. 그는 아침 일찍 나갔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의사니까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민우 씨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응급수술이 있다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 씨는 이미 나가서 없었고 식탁 위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쁠 것 같아.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꼭 챙겨 먹어. 사랑해. 저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빨래를 했으며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계를 보면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 씨는 의사니까 당연히 바쁘지. 이해해야 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민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데워서 식탁에 앉아 혼자 수저를 들었습니다. 신혼인데 혼자 밥을 먹고 있네.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오실까?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아, 아직 안 잤어? 민우 씨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가운을 벗고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응. 수술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그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찻잔을 건넸습니다. 조금이라도 쉬세요. 고마워. 민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영이 덕분에 집에 오는 게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제 손을 잡았고 머리에 입을 맞췄으며 사랑해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민우 씨. 그날 밤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안았고 체온을 나눴으며 말없이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민우 씨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저는 혼자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함께였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미영아. 민우 씨도요. 내가 너무 바빠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곧 나아질 거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제 외로움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주말에 오랜만에 민우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안 가요?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럼 어디 나갈까요? 미안, 미영아.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부엌에서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민우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예쁘게 상을 차렸습니다. 민우 씨, 밥 먹어요. 응. 그는 일어나 식탁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맛있어. 미영이 요리 솜씨 좋네. 자주 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민우 씨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온 거예요? 응. 환자 상태 확인하는 거야. 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 씨는 다시 소파로 가서 누웠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나란히 누웠고 민우 씨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미영아. 네. 고마워. 항상. 그는 저를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이게 우리의 방식인가 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화는 적지만 이렇게 서로를 느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바쁜 부부는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더 넓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옷장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는 민우 씨가 선물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전화기를 들어 민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의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카드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나가보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옷을 보고 가방을 보고 신발을 봤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제가 고르는 것마다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리세요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가 준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블라우스 하나, 스카프 하나, 구두 한 켤레. 쇼핑백을 들고 나왔을 때 잠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내려놓고 나니 다시 고요함만 남았어요. 새로 산 옷을 보여줄 사람도 없었고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외로우면 백화점에 갔고 쓸쓸하면 카페에 가서 비싼 케이크를 먹었으며 답답하면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민우 씨의 카드는 한도가 높았고 저는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코스 요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우아한 플레이팅, 정갈한 서비스, 부드러운 음악. 모든 게 완벽했지만 혼자였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저는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옷장은 점점 채워졌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선반에 줄지어 놓였고 고급 의류들이 옷걸이에 걸렸으며 신발장엔 새 구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가 집에 있을 때 그는 제가 산 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네. 며칠 전에 샀어요. 예쁘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 진짜?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몸은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은 잘 지내? 그럼. 그 사람은 바빠서 자주 못 봐. 근데 잘해줘. 바쁘다고 매일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지. 엄마, 그 사람 전처랑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알아. 바빠서 가정을 못 돌봐서 그랬대. 그럼 지금도 똑같잖아.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 은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어. 엄마,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운 거 아니야?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것처럼 지내는 게. 은지야,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전처랑 헤어진 이유가 똑같다.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방을 보고 스카프를 보고 향수를 봤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카드는 계속 긁혔습니다.
이렇게라도 채워야지. 외로움을, 공허함을, 불안함을. 하지만 집에 돌아와 쇼핑백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니 허전함만 더 커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값비싼 물건들. 모든 게 풍족했지만 저는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미영아, 아직 안 잤어? 네. 기다렸어요. 미안해. 오늘 응급 환자가 와서.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요. 미안해.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라도 같이 시간 좀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은 학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시간 낼게. 다음 주. 늘 다음 주였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바빠서 미안해. 근데 너는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지내잖아. 그걸로 좀 위로해줘.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위로가 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이 외로움을 그냥 견뎌야 할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풍요로운 외로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솔직한 불행을 마주할 것인가.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 외로움을 알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이 가슴속 깊이 박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민우 선생님 말이야. 전 부인이랑 헤어질 때도 그랬잖아. 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 병원 직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맞아. 그때도 너무 바빠서 집에 거의 안 들어갔다잖아. 부인이 몇 년을 참다가 결국 이혼했다던데. 근데 진짜 바빠서 그런 건가? 난 좀 다르게 봤거든. 그냥 집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진짜 가정이 중요했으면 시간을 냈겠지. 그런데 계속 일만 하고 집엔 돈만 갖다 주고. 그게 사랑인가? 그렇긴 하네. 근데 재혼했다면서? 그새 부인은 괜찮으려나? 글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또 똑같이 하지 않을까?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또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말했었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바빠서 가정을 못 돌봐서라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정이 중요했으면 시간을 냈겠지. 그 간호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우 씨는 정말 바빠서 못 오는 걸까요? 아니면 집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민우 씨, 전 부인분이랑은 정확히 왜 헤어지신 거예요? 민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했잖아. 내가 너무 바빠서 가정을 제대로 못 돌봤어. 그 사람이 외로워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이혼하자고 했지. 얼마나 바빴는데요? 뭐, 얼마나 바빴으면 아내가 외로워서 이혼을 할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의 집에 못 들어갔어.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밤늦게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고, 주말에도 병원 가는 날이 많았고, 지금 저한테 하는 것처럼요? 그 질문에 민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민우 씨는 거의 집에 안 오시고, 저는 혼자 있고, 전 부인이랑 다를 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르지. 미영이는 나를 이해해 주잖아. 이해요?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외롭지만 참는 거라고요. 미영아, 내가 의사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잖아. 당연히 바쁜 거 알았을 텐데. 민우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울 줄은. 저는 앞으로 저와 함께 할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을 원했던 거라고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일을 그만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을 같이 먹는다거나 주말에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 준다거나.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이요?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한 적 있어요? 밥도 제대로 같이 먹어본 적 없잖아요. 미영아, 나도 힘들어. 환자들 보느라 수술하느라 지쳐 있다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나는 어떡해?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따지고 든다고?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였고 관심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따지고 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미영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 씨의 이혼 이유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가정보다 일을 선택했고 아내의 외로움보다 환자를 우선시했으며 관계보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부인과 살 때도 지금 저와 살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결혼 후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전체에 걸친 반복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목걸이. 30년 전보다 훨씬 비싼 목걸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랑은 왜 결혼했을까? 민우 씨가 나를 사랑해서?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견뎌줄 사람이 필요해서? 첫사랑의 추억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나는 답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민우 씨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민우 씨는 더 늦게 들어왔고 저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이미 나간 뒤였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민우 씨가 돌아오면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안 잤어? 민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이대로는 안 돼요. 뭐가? 우리 결혼 생활이요.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아플 때도 혼자, 장 보러 갈 때도 혼자. 일주일에 제대로 얼굴 보는 것도 두세 번이고,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민우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우리 또 이 얘기 해야 돼? 네, 해야죠. 왜냐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어떡하라고. 환자가 있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집에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한 번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민우 씨는 턱을 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당신도 의사 아내가 어떤 건지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의사라는 거 알았잖아. 바쁘다는 거, 집에 자주 못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외롭다고 시간 내달라고 하면 나는 어떡해? 나도 힘들다고. 민우 씨, 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좋은 집, 좋은 생활, 원하는 거 사라고 카드도 줬고. 그런데 왜 자꾸 더 원하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네요. 무슨 소리야? 사랑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롭다는 말을 더 원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 씨가 저한테 준 건 돈이었어요. 좋은 집, 명품 가방, 비싼 목걸이. 전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우 씨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를 원했어요. 그런데 민우 씨는 돈만 주고 떠났잖아요. 미영아, 민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외로움을 감당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있어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엔 관심이 없었어요.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가 사랑한 건 지금의 제가 아니에요. 미영아, 그게 무슨 30년 전 기억 속 20살 소녀를 사랑했던 거예요. 캠퍼스 벤치에서 민우 씨가 목걸이를 채워주던 그날에 그 순간에 저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 53살의 한미영이에요. 외로움 속에서 숨쉬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진짜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원한 건 추억이었어요. 30년 전 놓쳤던 그 사랑을, 그 설렘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민우 씨의 추억이 아니에요. 저는 민우 씨의 박제된 기억 속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민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 목걸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전 부인과 헤어진 이유를 바빠서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미영아, 민우 씨는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내보다 환자가 더 중요하고 관계보다 커리어가 더 중요한 사람이죠. 그건 전 부인과 살 때도 지금 저랑 살 때도 똑같아요.
목걸이가 풀렸습니다. 손에 쥔 그 보석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건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민우 씨가 자신의 부재를 돈으로 메우려 한 거였죠. 30년 전엔 싸구려 목걸이밖에 못 줬지만 이제는 비싼 걸 줄 수 있게 됐다고, 그걸로 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저는 민우 씨 앞에 목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민우 씨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었어요.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고 싶지도 않고요. 미영아, 잠깐. 민우 씨.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첫사랑은 추억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였어요. 현실이 되는 순간 추억보다 잔인해지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헤어졌어야 했어요. 그때 그대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어야 했어요.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죠. 민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영아, 제발. 저 며칠 동안 은지랑 지낼게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첫사랑이 운명이라 믿었던 재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환상을 붙잡고 계속 외로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환상을 깨고 진짜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몇 권. 거실로 나왔을 때 민우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며칠만요.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은지의 집에서 지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말로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엄마, 어떡할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은 하는데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 그냥 함께 있고 싶어.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저 나이 되면 더 그렇고. 근데 조금씩은 변할 수 있어. 엄마가 조금 다가가고 아저씨도 조금 노력하면. 그럴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사흘째 되던 날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이제는 집에 올 수 있어? 아니, 미안.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집에 갔을 때 민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나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민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적 기억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부인과 헤어진 것도 진짜로 바빠서가 아니었어. 난 일이 편했어. 집에 가면 불편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일이라는 핑계로. 저는 숨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한테도 똑같이 했어. 미안해. 민우 씨.
근데 있잖아.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없는 며칠이 정말 힘들었어. 병원에서 일하는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나고 집에 들어와도 텅 비어 있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또 외로움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의 정직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변하고 싶어. 늦었지만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민우 씨,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하고. 아니야. 당신이 바란 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저도 민우 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의사가 어떤 일인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예전 그 다정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됐고, 저도 달라졌죠.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서로를.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병원 생활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여긴 어쩐 일이야? 민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점심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해온 거 좀 드세요. 미안해. 바빠서 못 나가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드세요. 저는 그냥 주러 온 거예요. 도시락을 내려놓고 나오는데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그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5분만 같이 있어줘. 저는 그의 진료실에 앉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우 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찍 들어온 그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결심했어. 뭐요? 후배들한테 일을 조금씩 넘기기로 했어. 이제 나도 나이가 있잖아. 환자 케어는 젊은 애들이 더 잘해. 정말요? 응. 그리고 주말 당직도 줄이기로 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머지는 후배들이 돌아가면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간도 필요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우 씨, 완벽하게는 못할 거야. 가끔은 또 바쁠 거고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노력할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민우 씨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고 저는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우 씨는 집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으며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별다른 대화 없이도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어디 여행 갈까? 여행요? 응. 다음 달에 학회 끝나면 시간 좀 날 것 같아. 가고 싶은 데 있어?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요. 좋아. 그럼 제주도로 가자. 3박 4일 정도. 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시락을 가져가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정착했습니다. 민우 씨의 동료들도 이제 저를 알아봤고 간호사들은 선생님 부인 오셨어요 라며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의 후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선생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전에는 퇴근도 안 하시고 계속 병원에 계셨는데
요즘은 시간 되면 칼퇴하시고 저희한테도 일 맡기시고 그렇구나. 좋은 일이에요. 선생님도 쉬셔야죠. 그리고 사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해줬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은목걸이였습니다. 이건 30년 전 내가 준 것처럼 만들었어. 비싸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심을 담았어. 민우 씨가 제 뒤로 가서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당신을 30년 전 기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53세 한미영을 사랑해. 병원에 도시락 가져다 주고 내 피곤한 얘기 들어주고 외로워도 참아주는 당신을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남편은 못 돼도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게. 저는 돌아서서 그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지금의 민우 씨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목으로 올라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은목걸이. 첫사랑은 설렘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는 현실. 첫사랑은 추억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추억을 현실로 만들면서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우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네. 같이 아침 먹어요.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네.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고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당신과 함께라서. 저는 첫사랑과 재혼했고 위기를 겪었으며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요. 30년 전 추억은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조금씩 변해가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고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현실이 될 수 있어. 다만 환상을 버리고 진짜 서로를 마주해야 하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